안녕하세요. 베나TV 장보경 PD입니다. 베나TV는 후원금과 광고료를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끝까지 꼭 봐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베나TV 영상이 널리 알려지도록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탈탈 27회 네. 오늘은 박은희님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문미아님이 자주 말씀하셨던 첫째 따님, 네, 박나리 씨의 언니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많은 눈썰미 있는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시청자분들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많이 닮으셨어요, 네. 문미아님. 네,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에요. 네. 어머니니까요. 뭐 어쩔 수 없는 그럼요. 거죠. 닮는 거죠. 네, 오늘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그 어머님께서 항상 그 저기 박나리 씨, 제 소꿉적 친구, 네. 박나리 씨가 나왔을 때도 이제 스튜디오에 찾아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고 오늘도 또 이렇게 오늘도 자리를 여기 지금 함께 앉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따님들 응원해 주시고 네. 네. 아,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면 아실 눈썰미 있는 거예요. 분들은 아세요. 네. 마이크를 저희가 1인 1마이크. 네, 저희 그 시청자분이 자원봉사 오셔서 조명도 달아주시고 마이크도 무료로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 문효샘님이시거든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생생한 소리로 여러분들한테 따뜻한 네, 그런 네.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박은희님의 네, 탈북 탈탈탈 스토리, 스토리.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잠깐 시작하기 전에 본인 인사를 간단하게 네,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네, 안녕하세요. 올해 32세 된 박운희라고 합니다. 네. 아, 네. 아, 정말 간단하네요. 네, 지금 네. 조금 조금 이렇게 긴장하셨는데 긴장 푸시고 저희가 이제 그냥 이렇게 스타스럽게 얘기를 하는 방송이거든요. 네. 네. 긴장 푸시고 네. 해령시 출신. 네, 해룡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이제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해룡시에서 보내고 네, 탈북하기 전까지 뭐 그 땅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네, 좋은 땅이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고등학교까지 이제 북한에서 마치고 네. 그리고 2004년도에 바로 탈북. 네, 제가 2003년도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서 그 다음 해였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최초로다가 탈북을 할 동기가 생겼어요. 그게 어떤 동인가요? 그때 이제 한창 탈북하는 게 이제 유행이었던 시대인데 앞집에도 네. 가고 뒷집도 가고 뭐 일단은 마주 보이는 집집마다 탈북 안 한 집이 한 집도 없었고 이제 뭐 언니가 갔으면 동생이 갔고 뭐 엄마가 갔으면 아빠가 갔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집집마다 다 탈북을 하던 시대에 저희 같은 반에 있던 이제 친구가 엄마가 먼저 탈북을 했는데 이제 뭐 연길 중국 어디서 사는데 이제 같이 가면은 돈을 방조받아가지고 같이 오자. 그래서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런 식으로다가 친구 따라 네, 탈북인가요? 처음에는 이제 뭐 탈북이란 단어에 대해서 뭐 큰 의미도 없었고 뭐 돈을 벌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 따라 한번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그런 식으로 가볍게 이제 탈북을 한 거예요. 어땠어요? 처음으로 이제 두만강을 사실 두만강- 많이 보고 자라긴 하지만 옆에 그쵸. 이제 실제로 두만강을 건너는데 그때 이제 크게 무섭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철이 없어서 그랬나 뭐 그냥 헤엄쳐서 건너갔고 가는 길은 좀 어려웠거든요. 뭐 저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뭐 버스를 탈 그런 조건도 안 됐고 산으로 이제 뭐 들러 걸어서 한 이틀 밤을 밖에서 자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도착한 적은 일이 안 되었던 때인지 그 친구 엄마가 북송을 당했더라고요. 가보니까. 가는 도중에 예. 어머니는 다시 그러니까 가기 전에 탈북하기 전에는 그 친구랑 엄마랑 통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오라 이렇게 돼가지고 떠난 건데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제 이미 그쪽을 떠난 상태였어요. 엄마가 북송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척이 중국에 있더라고요. 다. 그래서 친척집이 얘가 이제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어서 이제 찾아갔어요.
갔는데 보통 이제 안 좋아하더라고요. 북한 친척이 있는 거를 좋아도 안 하고 동네에서 또 친척이 이제 와 있는 거 알면은 갔다가 신고하니까. 잃는데요. 그러면 이제 벌금 내야 되고 그런다고 이제 좋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집에 오래 있을 형편이 못 되니까 한 며칠 그렇게 있다가 이제 소개를 시켰어요. 어떤 집에 이제 가라고. 그러면 니네들 이제 뭐 일자리도 잡아줄 거고 어차피 온 거니까 중국에서 예, 오더라. 돈 조금 몇백 원이라도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두만강 건널 때 저희는 그냥 걷는 게 아니고, 근대들한테 이제 우리가 넘어갔다가 방조받아갖고 오면은 무슨 이제, 얼마를 주고. 예, 이 강비가 있거든요, 비용이. 얼마를 주마 이러고서 건너온 건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가서 좀 벌어라. 그러고서 소개를 시켜줬어요. 근데 그 집이 이제 인신매매 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둘이서 이제 팔렸어요. 그럼 몇- 친구 친척분은 그걸 모르고 소개를 그쵸. 시켜준 거예요? 예. 그 당시 나이가 두 분 다 어떻게 됐어요? 친구랑 저희가 19살 19 됐던 살에 걸로 합격한 예, 졸업했으니까.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탈북해가지고 이제 팔리는데 저희가 팔리는 것들도 모르고 팔리는 거예요. 팔리는 줄도 모르고 이제 팔려가게 됐어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뭐 저기 뭐 어디 북경 쪽으로 가면은 이제 뭐 안마방인지 뭐 사우나인지 이런 데 가서 이제 하는 일이 있는데 뭐 월급도 괜찮고 둘이 같은 데서 일할 수 있으니까 같이 가면 된다고 그래서 뭐 그때까지만 해도 어우야 좋아라 하고 마침 잘 됐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가는데 연길이라는 데서 이제 안쪽까지 들어가는 게 가다 끝이 없이 계속 들어가요. 기차로 버스로 계속 갈아타면서 이제 도착했어요. 도착한 게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도 그런 시골은 구경도 못 해봤거든요. 엄청난 시골로다가 갔어요. 아, 가가지고. 북경을 데려간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 그러니까 가보니까 시골인 곳이. 북경 같은, 그러니까 북경도 이제 그 시내만 있는 건 그죠. 아니더라고요. 그쪽 이제 뭐 칭황도라고 진황도인가? 한국말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국말로 친황도라고 했어요. 그때 그 이제 하북성이라는 데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게 팔리는 것도 그냥 한 사람이 사가지고 바로 이렇게 파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겪으면서 느낀 게 보통 상품을 도매를 하잖아요. 도매상집 가서 도매해다가 뭐 그러니까 기본 이제 그러니까 공장에서 직매장 같은 데서 도매상에 가서 도매해 오면 그거를 또 이제 소비자한테 넘기듯이 이게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최종으로 이제 받은 집은 그 집이 이제 또 도매상인 거예요. 저희를 직접 이제 공장에 직매장에서처럼 받아가지고 이제 소비자한테 하나씩 이제 파는 거죠. 이 집에 갔더니 저희 말고도 저희 또래 비슷한 사람들이랑 뭐 좀 나이 있는 사람들이랑 한 5명 정도 있는 거예요. 또. 북한에서 오신 분들. 네. 근데 이제 한 2사람은 저희가 도착해서 이제 뭐 다음 날로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이게 뭐 어떤 뭐 코스를 어떤 걸로 해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이제 마지막에 최종으로 우리 2사람에 한 명이 더 남아서 이제 3사람이 됐어요. 그 집에. 근데 이제 한 명이 남아있던 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돼서 팔려서 가는 거니까 절대로 너희들 이제 누가 데리러 오면은 간다고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같은 혈령에서 왔어요. 얘가. 그리고 나이도 동갑이었고 자기는 이제 우리가 그때 거기 도착한 게 8월이었거든요. 근데 걔가 4월 달에 와가지고 이런 과정을 자기는 3번인지 더 겪었대요. 그러니까 팔려서 남자 집에 이제 갔다가 자꾸 다시 오고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몇 개월 살았으니까 웬만한 것도 알고 하니까 도망치자 이러는 거예요. 절대로 가지 마라.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저희가 그 집에서 많이 애를 먹였죠. 그 집은 이제 뭐 장사하는 집이니까 물품 받았으면은 좀 더 붙여서 팔아먹어야 이득이 남고 계속 그걸로다가 먹고 살 텐데 저희가 이제 빠지지를 않고 계속 거기 있으니까 애가 나잖아요. 그렇다고 뭐 거기서도 사람 마음대로 죽이지는 않더라고요. 할 일 없이 집에 이제 돈뭉치들이 그냥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농사하는데 그때가 8월, 9월 달 되게 되면 이제 가을 거지도 네. 또 하잖아요. 밭에 이제 땅콩을 캐러 보내더라고요, 저희들. 캐러 나갔다가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집으로 아프다고 얘가 이제 구실을 대자고 해서 들어와가지고 도망치려면은 이제 도망치려고 확실히 3명이서 이제
마음은 그 친구고 도망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를 가든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집에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안 된 얘기지만은 이제 장롱이란 장롱은 다 뒤졌거든요. 아, 그 주인집 장롱을 다 예, 도둑질. 셋이서 예. 뭐 일단은 도둑질을 하든 뭘 하든 돈이 있어야 도망을 쳐야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막 뒤졌는데 첫날에는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둘째 날 또 밭에 나갔다가 또 구실대고 뭐 먼저 들어와가지고 뒤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발칵발칵 다 뒤지고 다니다가 하루는 이제 친구가 이만한 열쇠 뭉치를 발견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거 있으니까 됐다. 이제는 잠금 장치 된 데는 다 열어보자.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다. 그러고서 이제 열었는데 돈 뭉치가 나왔어요. 들고 도망가셨나요? 이만한 게 나왔는데 저희가 그때만 해도 순진하기는 했어요. 이 집도 뭐 악한 마음으로다가 하는 건 아니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우리 한 명이면 돈이 얼마냐, 세 명이 다 같이 도망치는데 거기다 이 돈까지 다 가지고 뛰면은 이건 아니다. 우리가 그 뭐 연길까지 왔던 길로 그대로 가려면 버스비 계산했어요. 얼마 이 정도면 될 테니까 이 정도만 가지고 가자. 합의를 해갖고 한 사람이 500원씩만. 그래서 중국 돈을 그때 1,500원을 뺀 거예요, 거기서. 그러고서 이제 다시 넣어놨어요, 그러면? 그렇죠. 나머지는 다시 놓고 야. 그 길로다가 바로 이제 도망 났어요. 네. 뭐 저희 뭐 짐이라고 해야 뭐 옷가지 몇 개 뭐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도망 났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9월 30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밖에서 하룻밤 자고 나니까 국경절이었거든요. 저기 중국에. 근데 일단은 도망쳤는데 밤새 이제 오토바이로 다니고 막 이렇게 순찰하는 게 보여요. 그 집에서 사람 한 명 도망가면은 중국은 보면은 그 시골이 다 이렇게 무슨 장씨면 장씨 족속이 이렇게 한 마을 이루고 이렇게 살거든요. 다 친척들이 그렇죠. 사는구나. 그래서 벌써 도망났다 하니까 온 저기 길바닥을 뭐 오토바이나 뭐 이제 자동차 이런 걸로 메우고서 찾으러 다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때 이제 옥수수밭 밑에 숨었다가 간신히 이제 택시를 잡아 타가지고 그 먼저 와 있던 애가 그래도 이제 단어 이제 간단한 단어 이런 걸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몇 개월 동안 계속 이제 배워가지고 뭐 어디를 가자, 먹자, 뭐 이게 얼마냐 이런 정도는 알았어요. 그래갖고 도망쳐서 이제 택시를 타고 뭐 시내까지 빠져 나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뭐 그렇다고 어디를 아는 사람도 네. 없고. 근데 그때 이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 기억은 저희를 팔아먹은 사람. 그 사람 전화번호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때는 어리석었죠. 거기다 다시 전화를 한 거예요. 저희가 미안하게. 이제 도망쳐 나왔는데 니네들이 팔아먹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 힘으로 도망쳐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도로 보내달라. 그랬더니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만 도착하면은 된다고. 그 사람 말 믿고 저희는 이제 그 훔친 돈 가지고 곱게 이제 여비해서 도착을 했어요. 다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는데 얘기를 하는 거야 또. 일단은 니네들이 가려면 맨몸으로 그냥 갈 수는 없지 않냐. 우리가 두만강 옆에까지는 갖다 줄 수 있다. 근데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니네는 강비도 있고 뭐 돈이 있어야 된다며 이런 식으로 납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희로서는 그때 이제 납득이 되기도 하고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니네들이 우리를 또 팔을 거니까 그러면 뭐 5,000원 받으면 반은 우리를 줘라. 이런 식으로 하고서 이제 얘기가 협상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친구 둘은 먼저 또 다시 갔어요. 돈을 다 받은 상태에서 이제 북한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뭐 보내준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니네들 그러니까 뭐 5,000원에 팔리면 나머지 2,500원 너를 주마. 그러면 이거 뭐 친척이나 뭐 부모 집에다가 돈을 보내라 이런 식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제 차례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하도 이제 사람을 계속 이렇게 팔던 사람들이라 꼬리가 밟혔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붙잡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요? 저를 팔아먹으려고 데리고 나갔는데 저를 사러 온 사람이 중국의 무슨 이제 공안에서 나온 경찰이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붙잡혀가지고 그때 그게 중국 어느 지역에서는 뉴스가 크게 났을 거예요 아마. 이제 사람 팔았다가 또 다시 이제 받았다가 또 팔고 이런 거 이게 큰 범죄더라고요 거기서. 그래갖고 이제 붙잡혔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일단은 뭐 중국말을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붙잡혀가지고 보통 붙잡히면은
뭐 한 하루 이틀 이제 대기실에다 놓다가 이제 변방대로 보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중국 감옥에 3개월을 있었어요. 왜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있었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범죄 현장에 제가 산 중인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 처벌받고 이제 재판 받아서 어디 형 받을 때까지 제가 중인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중국 감옥에 이제 3개월 동안 본의 아니게 그렇게 있다가 아니 그 감옥에 들어가면 별 이렇게 일을 시키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감옥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그 형 받아서 가기 전에 뭐 치안 뭐 이런 데가 또 있나 보더라고요. 구루장같이 대기하는 데인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3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안에서 이제 한국 사람을 만났었어요. 남한 예. 남쪽 사람. 예. 그 감옥 안에서요? 예. 중국 감옥 안에서? 우연치 않게 이제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있다 보니까 별난 사람들이 다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거기를. 중국은 보통 이제 뭐 범죄를 짓거나 이렇게 하면은 잠깐씩 이제 한 보름 정도 우리 북한에서 이제 단련대 보내듯이 대기하는. 거기 뭐 들어와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고생하게 만들고 또 다시 내보내고 이런 제도가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루는 어떤 아가씨가 들어왔는데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뭐 일단은 좀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거기 3개월 동안 있다 보면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너무 반가워요. 닫힌 곳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들어오는데 제가 막 마중 나가가지고 어디서 왔냐고 신기해서 이제 그래 손을 딱 잡았는데 느낌이 보통 사람들이 손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그 갓난 애기들 이렇게 손 만지면 되게 부드럽고 막 그렇잖아요. 아 이게 내가 여태까지 겪은 사람들하고 뭔가 다른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딱 오는 거 있죠, 사람이. 몸에서 나는 냄새도 그렇고 이제 뭐가 달라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제 한국 분이셨더라고요. 예, 이제 그분은 한 와서 2주 정도 있다가 나가셨는데 이제 그분도 북한 사람을 거기서 이제 처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19살밖에 안 됐고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거 이제 상상도 못 하고 어디서 뭐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겪었다고 하니까 그러더니 이제 전화번호를 하나 주면서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자기한테 꼭 연락을 해라. 뭐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름이 이제 다 잊어버려가지고 강시성이었는데 뭐 언니분도 이제 있고 뭐 나만의 아빠도 계시고 하는데 언니랑 둘이서 이제 중국으로다가 사업을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학교 같은 데서 이제 그 미용 같은 그런 계통의 이제 강사도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혹시 다단계가 아닌지도 느낌이 드는데 갑자기 좋게 가다가 왜 또 화장품 그쪽으로 그런 것도 이제 방문 판매 비슷하게 예, 그런 것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꼭 찾으라고 데려가고 싶다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분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때 뭐 이제 본인 이제 사비로 뭐 필수품 같은 것도 사서 다 돌리고 간방 전체 다 돌리시더라고요. 거기 그때 저 말고 북한 사람들 잡혀 있는 사람들 여러 대잖아요. 북한 사람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운이님 얘기를 듣고 나서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북한 분들한테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뭐 세면도구 같은 것도 다 이제 없이 붙잡힌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한 세트씩 돌리고 뭐 먹을 거 뭐 해서 이렇게 한번 싹 돌리고 그러고 나가셨어요. 따뜻한 분이네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한 거 이제 드라마나 뭐 이런 걸 많이 접하긴 했지만 실제로다가 한국이 이럴까 과연 뭐 이렇게 별로 이제 큰 호감은 없었거든요. 한국 뭐 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없었고 근데 이제 그분 얘기 두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아 이런 데가 중국만 좋은 게 아니구나 이 느낌이 이제 그때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북한으로 이성이 됐어요. 그래서 뭐 북한이라는 거는 뭐 보통 여기서도 알다시피 실제로 겪으면은 더한 생지옥이거든요. 예, 보이부 처음에는 이제 중국 버스 타고 교도를 딱 건너요. 이 다리까지만 딱 건너서 이송을 시키는데 거기서 이제 내려놓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희는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 오는 사람 다 물건 짝 발로 차듯이 툭툭 한 번씩 다 걷어차고 뭐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들 막 하거든요. 개갓나 새갓나는 뭐 일도 아니고 막 그렇게 욕하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뭐 인원 점검해가지고 이제 보위부로 넘기거든요. 보위부 들어가서 처음에 한 일주일은 그냥 뭐 명단 가지고 있고 별로 이제 큰 조사를 안 해요. 근데 그동안 일주일 정도 이제
지네들 문건을 다 봐요. 이 뭐 지역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잡혀온 거는 한국 기도에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물음표를 치고서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온 거는 그냥 일반 그 탈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중국으로 탈북한 거랑 한국으로 탈북하려고 했던 거랑 이 생각 자체가 틀려요. 이제 범죄를 가르는 그죠. 데서. 근데 일주일째 되도록 저랑 같은 버스를 이제 같은 브로커 이제 해가지고 한 블록 해갖고 잡혀 나간 사람들 다 이렇게 불려 나가서 조서 받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한 번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일주일 지나고 다음 주째 명단이 불려요. 제 이름이 불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 다 싸지고 나오래요. 그 저희랑 같이 온 사람들 중에 5명을 뽑았어요. 이렇게 추렸더라고요. 그래갖고 차에다 갖다 무작정 싣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를 이송을 되는 건지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차가 가더니 저희들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보자기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이제 잘하면서 그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22호 관리소 가는 사람들 어디를 가는지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잡아간다 이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중범죄자들을 다룰 때 그렇게 한다고. 근데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겁이 나더라고요. 따뜻하죠. 그때까지는 뭐 그냥 어차피 내가 뭐 잡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상한 곳으로 끌려가는 느낌이 딱 드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서 도착한 데가 보니까 이제 그 종성이라고 22호 관리소 가기 전에 이제 예, 보이부. 취급하는 그런 보이부 보이부 관리소라고 하나? 아무튼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를 데리고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보이부 취급하고 그 종성관리부 이제 보이부 관리소 가기 전에 취급하고 또 달라요. 완전 다르죠. 엄청 강도가 더 높거든요, 이쪽이. 거기를 갔는데 나는 죄진 것도 없는데 내가 한 짓은 내가 알잖아요. 한 것도 없는데 나는 왜 여기로 왔을까? 엄청 이제 고민도 많이 되고. 근데 제가 그때 한창 이제 탈북이 유행되던 때라 먼저 잡혀 나온 사람들도 있고 저희 제가 아는 이제 지인들 속에서도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있잖아요.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조사받을 때는 똑같은 소리를 똑같이 계속해야지 네 말을 바꾸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거짓말을 할 것도 없었거니와 일단은 이제 거기서 때리고 이렇게 하면은 자꾸 이제 말이 흔들린대요. 너 그거 했잖아 막 이렇게 하고 강요하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을 안 바꾸고 그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이만큼 주더라고요. 이제 종이. A4 용지를 이만큼을 이제 한 명씩 불러내다가 줬는데 맨날 쓰래요. 그러니까 탈북하기 전서부터 탈북 동기 그리고 가서 이제 그 기간 동안 뭐를 하다가 왜 잡혀 나왔 어떻게 돼서 잡혔는지 이거를 매일 시시각각 뭐 있었던 일거일동 수시로다가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일기를 쓰듯이 맨날 이제 써서 가지고 나가면은 또 다음 날에 똑같은 거 또 씌워요. 또 하라고 그러고 일주일을 계속 씌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빼먹을 거 지네들도 없으니까 때리기도 엄청 때려. 이제 감방에다가 넣는 거를 그때 들어갔을 때는 이제 둘씩 보통 감방 저기 보이부 감옥 같은 데는 뭐 그때 자리가 없으니까 보통 15명 막 20명도 들어가고 7명에서 8명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딱딱 독방에다 갖다 놓거든요. 말을 서로 이제 맞추지 못하게. 그래갖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 조서에서 웬만큼이 얘는 뭐 그래도 좀 더 족치면 나올 게 있다 없다 이게 판단이 되면은 둘씩 뭐 셋씩 이런 식으로다가 합쳐 놓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일주일 만에 이제 합쳐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하루는 둘이서 이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교도관들도 참 영리하다는 건 둘이서 뭔 얘기 하는지 알고 싶어서 밖에서 이제 보통 이렇게 걸어다니는 발자국 소리 다 들리잖아요. 그거 이제 모르게 하려고 가만히 있다가 아주 지도 새도 모르게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둘이서 뭐 하는 짓거리 딱 발견하고는 이제 처벌을 강하거든요. 그냥 이제 이렇게 새살창이 있는데 창문에다 다 이렇게 새살창을 댔어요. 거기다 손 내보느라 하고는 거기다가 이제 뭐 이런 긴 작대기나 아니면 발 같은 거를 그냥 막 밟고 안 그러면은 이제 팔을 이렇게 벌리면은 이렇게 굽히는 이 팔꿈치 여기에다가 이제 북한에는 인민군대 모포가 엄청 무거워요. 그거를 이제 뭐 2채, 3채씩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건 맞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한 대 맞고 하면은 맞은 게 이제 금세 사라지잖아요. 차라리 맞는 게 나올 텐데 그러고서 이제 몇 시간씩 세워놓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저희는 이제 더 혐의가 없는 걸로 이제 책정이 됐는지 또 다시 차에다 실어요. 근데 저희가 5명이 들어갔는데 1명이 빠졌더라고요. 그 사람은 뭐가 있었나 보죠. 그러고서 이제 다시 빠져가지고 다시 보입으로 넘겼어요. 그래서 보입으로 들어와가지고 뭐 그리고 나서는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때 상황이라는 거는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맞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자하고는 생리가 이게 틀리잖아요. 네. 여자들은 이제 생리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때 이제 느낀 게 진짜 생지옥이라는 거 말도 못해요. 생리대를 이제 여기 같으면 돈 주고 돈 있으면 사서 쓰고 이러잖아요. 북한에서는 이제 여자들이 제일 불편한 게 그거예요. 막 내복 같은 거 있잖아요. 옷에 입던 거. 뭐 나오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뜯어서 생리대를 하는데 이거를 뭐 빨거나 씻어가지고 말려야 또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 못하고 간혹가다 이제 혹시 이제 주면 한 사람 씻은 물에 다 같이 이제 씻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또 배고프니까 뭘 먹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 구루장에 이렇게 그릇이 이제 세수대야 같은 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처럼 생리대도 빨고 나중에 먹을 때가 되면 거기다 그릇도 씻고 뭐 아무튼 그 그러니까 하나에다 하나로 다 다 이제 하는 거. 근데 그거라도 이제 다행이다 싶은 거죠. 그것도 안 되는 데도 있으니까 그렇게 겪고서 이제 집으로 왔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서 이제 좀 뇌물 주고 해서 처음에 이제 탈북은 무사히 넘겼어요. 아무런 체제도 안 받고 그리고 바로 이제 집으로다가 넘어왔거든요. 그게 이중용 집안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집에서 좀 힘을 써서 그랬겠죠. 그래도 그 정도로 아마도. 끝난 예. 건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그러니까 보통 여기도 한국도 그렇잖아요. 뭐 초범은 조금 관대한 게 있잖아요. 북한도 그러니까 탈북 동기도 그렇고 석연치가 않잖아요. 제가 뭐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친구 따라 철 몰라서 나이 어리고 학교 졸업하고 그냥 그렇게 한 거니까 그냥 관대히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했나 보더라고요. 아까 그래서- 그게 관대한 건가요? 네, 그게 관대한 거죠. 나이도 좀 어리고 또 집안 배경도 좀 네, 있고 하니까 그때는 조금 독을 가졌겠죠. 많이 본 거죠. 그리고 그러고서- 그때 당시가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쵸, 예. 그래갖고 뭐 몇 달 이제 고생하고서 집으로 왔는데 집에 오니까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래도 중국에서 뭐 크게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은 중국 도착했을 때 벌써 길거리에 다 반짝반짝하고 알락달락하고 그런데 이제 북한은 어두컴컴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 중국에 딱 그때 처음에 도착했을 때 아 이런 데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아주 신세계더라고요. 밤에 보면 더 멋있잖아요. 야경이. 그쵸. 뭐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뭐를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뭐를 해야 되나 이러고서 있던 차에 근데 바로- 어머니랑 이제 아버님한테는 혼을 안 났어요. 말도 안 하고 도망가. 그거야 엄청나게 혼나죠. 그건 뭐 말로 해서 뭐 하겠어요. 집에 이제 큰 애가 그러고 그죠, 다니면 동생들은 어떡하냐고. 아랫물이 맑아야 뭐 아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아랫물이 맑다 맑다. 이런 식으로 큰 딸이 본보기가 없어서 애들이 뭐 어쩌고 막 그냥 난리도 아니죠. 그거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사람이 하나 저를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이요? 젊은 남자였는데 30대 안팎으로 된 이제 남자였는데 와가지고 제 친구 같이 탈북했던 친구 이름을 네. 부르는 네. 거예요. 걔가 보고 싶지 않냐고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탈북도 한 친구인데 걱정이 안 되겠어요. 거기서 이제 저만 잡혀 나왔고 그래갖고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뭐 어디 있는데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섰어요 제가. 그래 갔는데 걔가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탈북했던 애는 중국에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심부름 다니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전화 통화를 시키는 거예요. 아, 북한에서 네. 그 친구한테. 네, 그래서 전화로다가 연락을 했어요. 자기 이제 뭐 어디에 이제 자리 잘 잡고 있는데 오라고. 또 오라고. 단박에 간다고 했죠. 고민 안 하고 바로 네. 간다고. 아, 참 그때는 대담한 것 같아요. 대담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냥 바로 간다고 하고 이제 탈북을 하게 됐는데 집에는 그때도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또 몰래. 그쵸.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그거였어요.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 엄마 다 고지식하게 나라에서 하라는 데 말을만 하고 살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냥
저희 엄마는 인민반장으로 뭐 그냥 뭐 동네 나라 사업을 위해서 아침마다 매일 그냥 고군분투하고 다니고 집에 이제 뭐 쌀 벌려고 다니고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아버지도 그렇고 맨날 이제 뭐 사회주의 어쩌고 그런 것만 하고 살았으니까 애들이 사는 게 답답하잖아요. 불법이란 거 모르고 사니까. 우리 집에서 이제 나라도 어차피 뭐 내가 이제 오명을 썼고 내 토대 뭐 나는 그냥 하나 망가져도 괜찮다.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때 이제 딱 느낀 게. 그러고서 그래 또 탈북하자. 그러고서 이제 날짜 잡아가지고 한 2, 3일 뒤에 제가 탈북을 했어요. 네. 2, 3일 만에. 네. 그러니까 친구랑 통화를 하고 나서 이제 네, 한 2, 3일 이제 결정을 하고 뭐 나서. 집에서 조금 이렇게 그냥 아닌 척하고 뭐 연기를 내가 하다가. 할 거 좀 다 하고 그러고서 이제 탈북을 했거든요. 네, 탈북했는데 참 일이 안 돼요. 뭐 친구도 이제 뭐 일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서로 일단은 그때는 중국에서 워낙에 또 많이 잡혀도 나갔고 많이 탈북도 했고 그게 그냥 욕망뿐이지 우리가 뭐 국적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제일 안전한 거는 그냥 이제 뭐 팔리든 어떻게 하든 해서 시집을 가갖고 나의 안착된 보금자리가 있어야 안 잡혀나갈 텐데 이제 처리 없이 뭐 19살 뭐 먹어가지고 시집 간다는 건 꿈도 못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둥둥 떠다닌 거죠. 여기저기 이제 일자리 찾아서 이렇게 다니게 되니까 또 잡히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 다시 탈북해서 친구를 못 만났어요?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결국은 뭐 그 친구가 이제 조금 안 좋은 쪽으로다가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시집을 가거나 이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집 갔다가 제가 탈북하고 나서 다시 지도 도망쳐 나와가지고 뭐 지 나름대로 뭘 한다고 그러고 다녔는데 이제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뭐 그쪽으로 따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흩어져가지고 뭐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제가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친척도 없고 하니까 19살에. 네 그냥 몇 개월 한 7, 8개월 여기저기 일도 좀 하고 그러고 다니다가 또 잡히게 됐어요. 근데 두 번째 북송 당하신 네,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북송 당할 때는 이제 제가 안쪽으로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 일자리 있어서 이렇게 자꾸 가다 보니까 깊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잡히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집하고 멀리 떨어진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제 집으로 가게 됐어요. 예, 저희는 한경북도에 사는데 저기 평안북도 쪽으로 붙잡혀 나가게 되니까 끝에서 끝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제 붙잡혀 나가게 됐어요. 그래갖고 거기서도 이제 감옥 생활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중국 감옥인데 단동 쪽으로 이제 갔는데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잡혀나가죠. 원성이랑 이런 쪽보다도 설비가 더 안 돼 있더라고요. 중국인데도 북한 못지않게 깜빵이 이제 열악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한동안 있다가 같이 넘어가서 이제 북한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그때는 제가 이제 돈 조금 벌었으니까 아예 맨몸은 아니었고 주머니에 돈이 좀 있었거든요. 7, 8개월 동안 네. 일하면서 번 돈이. 근데 근데- 그 잡혔을 당시에 그 돈을 회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회수를 안 안 해요. 해요. 예. 그리고 또 다 잡혀 있으면서 거기 이제 사람 서로가락 이제 정보들 공유하잖아요. 이제 북한으로 딱 버스로 넘어갈 때는 이거 돈 다 말아가지고 뭐 먹는 사람으로 밑으로 넣는 사람으로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돈이 많지는 않았어요. 500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있는 대로 얇게 말아서 그거 얇게 마는 것도 방법이 있더라고요. 물에 한 번씩 적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접어서 말아갖고 겉에는 이제 비닐로다가 이제 봉인을 해서 이제 풀리지 않게 딱 네네. 마감 처리를 하고서 이제 뭐 밑으로 넣는 사람도 있고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먹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도저히 안 넘어가요. 네, 할 수가 그래도 없더라고요. 길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집어넣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탈북했는데 그때는 이제 한번 탈북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아는 게 있어서 그래도 잡힐 때 이제 사정해가지고 꿍져서 입을 거든 못 입을 거든 옷도 한 배낭 이렇게 가방 끙져가지고 제가 잡혔거든요. 네. 그러고서 신호주 딱 도착했는데 야 참 진짜로다가 사람 취급은 뭐 둘째치고 너무 한 거는 말도 못하게 이제 딱 보이부 들어가자마자 그냥 다 벗겨요. 다 벗기고서는 그 이제 그러니까 뭐
안전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그런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지네들 돈을 빼내려고 하도 지네들도 그런 거 다 이렇게 아니까. 여러 번 했으니까 어디에 어떻게 돈을 숨기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여자들 한 방에다 이렇게 갖다 집어넣고는 다 뽑게 하고서 그냥 뭐 앉았다 일어났다 체벌시키다가 그래서도 안 나오면은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그릇에다가 그 소독약 같은 거 물 담아가지고 장갑 끼고서 그니까 여자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고서는 힘 빼라 그러고는 막 다리 벌리라고 해갖고 손가락 넣고 이렇게 막 휘젓고서 다 빼내요. 거기서 이제 안 잡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먹은 사람은 이제 토하게 만드나요 혹시? 먹은 사람은 못 뺄 수도 있죠. 그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뭐 혹시 대변으로다가 하면은 화장실 지키고서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얘기가.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까지? 뺏겼어요. 거기서 돈을. 근데 그거 돈을 뺏겨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강제로다가 이제 딱 다 그게 있는데 중국에서부터 넘어올 때 이 사람 앞에는 뭐 짐이 몇 개 뭐 이게 명단이 있더라고요. 그게 있는데 지네들 마음대로 이제 그걸 할 수는 없는가 봐요. 그래서 뭐 이거는 처음에 얘기를 해요. 이게 수색하기 전에 본인 입으로다가 나는 얼마 있다고 얘기하면은 거기서 몇 프로는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한테 얘기 안 하고 나오면은 이거는 무조건 이제 무상몰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거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건 무상몰수다 이런 식으로 뺐더라고요. 그거를. 그러고서 이제 보이부 뭐 한 20일 정도 있었나? 그러고서 이제 취급하고 조사 끝나고서 이제 넘겼어요. 안전부로다가 보이부 취급이 끝나면 안전부 쪽으로 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 넘어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경찰들이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인데 거기서 한 2개월 가까이 있었어요.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희를 그냥 놔두지는 않아요. 일을 시켜요. 네. 근데 먹을 것도 없고 이런데 이제 일을 시키는데 한 끼에 옥수수 거기선 통강냉이라 했는데 이런 거를 물에다 푹푹 몇 날 며칠 불렸다가 계속 가마에다 삶으면 한 알이 이렇게 커져요. 여기서 뻥튀기 할 때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것처럼 크게 불려가지고 인민군대 밥식기가 이만한 거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밑에 발라주거든요. 밥 한 끼 밥이. 그래서 그거를 먹으려면 몇 분도 안 걸려요. 금방 먹어버리는데 그걸 도대체 한 끼 얼마나 주나 보자. 그리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100알 안팎으로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염장, 무시래기나 그런 거 이제 절인 거 그거 그냥 물 많이 넣고서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냥 주거든요. 그거를 먹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제 지방이잖아요. 멀리서 이제 데리러 올 때까지 2개월, 3개월이 걸리는데 그동안 있다 보면은 사람이 부종이 와갖고 붓는 사람, 염독이 올라 붓는 사람으로 굶어 죽는 사람으로 진짜 말도 못 하거든요. 몸에서 그냥 그 냄새 난다는 건 말도 못 하고 뭐 이제 위생시설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 머리에 그냥 이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막 진짜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많고 그러는 와중에 일은 어떤 걸로 시켜요? 그냥 닥치는 대로 지네들이 어디서 이제 컨펌 받듯이 이제 뭐 이제 건설단체 이런 데 조금 데려다 일 시키면은 싸게 인건 내놓고 지네들 뭐 그쪽으로 뭐 이속 챙기고 아마 그러는 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뭐 누구네 집 선생님네 집 가서 이제 뭐 석탄 찍는 거 앞에는 이렇게 무연탄 같은 거 찍어서 구멍탄 떼거든요. 여기 연탄 떼듯이 그런 것도 하고 뭐 어디 이제 건설업체 같은 데 가서 그런 것도 뭐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매일매일 틀리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다가 데리러 그러니까 그러는 도중에 저는 그래도 이제 짐이 있어가지고 옷을 그 뭐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부탁을 해요. 그러면 그 옷 가지고 나가서 먹을 거랑 바꿔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먹을 거랑 바꿔가지고 그 사람이 얼만큼 먹고 우리가 얼만큼 먹고 그래도 중국에서 가지고 온 옷은 그때 조금 비쌌어요. 그래서 그 옷 하나에 뭐 옥수수 가루 이제 퐁퐁이 가루라고 하는데 속도전 가루 뭐 1kg 뭐 500g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래갖고 떡을 그 뭐 이렇게 비닐봉지에다가 가루 넣고 물 넣고 이렇게 주물럭거리면 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때 그 옷이. 옷 때문에 네. 돈은 다 뺏기고 그쵸. 옷은 안 뺏고. 네. 그때 이제 그것도
한 칸에 막 열 몇 명씩 있는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 먹는다고 해서 누구를 뭐 이제 돌봐줄 형편이 못 되잖아요. 그러면 참 그것도 좀 그때는 그래요. 누구 뭐 보든지 말든지 일단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몰래 먹느라고 어느 날은 이제 자다가 막 1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떡을 비벼 먹고서 이제 다음 날에 속이 안 좋아서 그랬던 기억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집으로 도착하게 됐는데 집에 와서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다 보니까 제가 도착해서 또 많이 이제 고생을 겪었어요. 오는 동안에 이제 도직결소를 걸치는 거더라고요. 바로 이제 저희 쪽 오는 게 아니라 도직결소에도 걸쳤었어요. 그래서 도직결소에서도 한 1개월 반? 아무튼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그러면 이제 신의주 쪽에서 이제 2개월 있다가 예. 도직결소 청진 쪽에 예. 가서 또 1개월 반 있다가 그랬죠. 또 집으로 오는. 예, 근데 그러면 그 제가 3개월. 생각해 보면요, 중국 가서 제가 체류한 거는 한 6개월 정도인데 집에 오는데 시간이 더 걸린 것 같아요. 잡혀서 네. 집까지 오는데 시간. 그럼. 예, 도직결소에서도 진짜 인간 개고생 다 하고 나중에는 이제 신발이 한 켤레 신고 오잖아요. 근데 하도 다니면서 일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맨발이 되더라고요. 신을 게 없어서. 정말 다 달아서. 예. 그러고서 아무튼 그동안에 땅에 뭐 이제 땅에서 생 옥수수 이런 것도 먹고 살려고 뜯어 먹어봤고 생콩 뭐 이런 거 곡식을 생으로 다 먹어봤어요. 근데 아무리 배고파도 이제 생 옥수수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콩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생콩이. 그렇게 하고 살아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집이 이제 제가 처음에 탈북했을 때랑 두 번째 탈북했을 때랑 이제 생활 형편이 더 안 좋아졌고 또 두 번째 탈북해가지고 제가 이제 형이 떨어졌는데 성단련대가 그러니까 감옥 초계로다가 단련대 있고 그 위에 성단련대고 그리고 나서 감옥이고 이렇거든요. 교도소 가는 게 그러니까 세 군데로 세 부류로 나눠져요. 성단련대가 조금 이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빡세게 이제 초간단하는 그러니까 보통 감옥이면 3년부터 시작되는데 이거는 1년 반에서 2년짜리인데 그동안 더 이제 사상개조 시킨다고 더 힘들게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보낼 수가 없다고 집에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뭐 어디서 빌렸는지 해갖고 뇌물을 갖다 고여갖고 제가 이제 단련대 6개월이 됐어요. 그건 이제 밖에서 어머니 아버님 예. 힘을 쓰셔가지고 겨우 이제 그래갖고 뭐 집으로 나와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그러고 있다가 데리러 왔더라고요. 단련대를 그래서 뭐 짐 꿍져가지고 근데 갔는데 일주일 동안에 있으면서 그동안에 허약해진 체력이 다 보충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안 되죠. 그래갖고 제가 단련대를 갔는데 단련대 가가지고 한 보름 정도는 진짜 그게 보이부 생활보다도 더 힘든 거예요. 단련대가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본인이 그러니까 체력들이 안 된 상태에서 끌려 나온 사람들이니까 바로바로 이제 잘 안 되잖아요. 딱 이제 여기 군대 비슷하게 이제 규율이 그렇거든요. 화장실 갈 때 서서 이제 순번 자기 번호 이름 부르면서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또 이름 부르고 딱 이렇게 열 맞춰서 서고 밥 먹으러 갈 때도 그렇게 하고 뭐 이제 아무튼 모든 게 다 이름 번호가 있어요. 번호로다가 하고 이름으로 안 하고. 네. 정말 재수네요. 그쵸. 똑같은 일을 시키는 거, 그러니까 뭐 어디에 사회에 내 노력을 기여하려고 시키는 게 아니고 니네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일부러 이제 사상 개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산의 나무를 이 산에다 옮겼다가 또 다시 이쪽에다 옮겼다가 또 이렇게 옮기고 이런 거를 무의미하게 계속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일이 아닌 걸 그냥 예. 힘들게 하려고 그냥 고의적으로 시키는 거네요. 그리고 뭐 만약에 이제 삽질을 어디에 동원돼 갖고 이제 삽질을 한다 치면은 그냥 허리를 펴지 말아야 돼요. 엎드린 상태에서 계속 삽질을 해야 되거든요. 허리만 펴면은 딱 지키고 서 있다가 이제 막 발로 차고 그냥 뭐라고 욕하고 이제 그렇게 보름을 죽기 내기로다가 하는데 아침에 그러니까 7시 정도에 기상을 하는데 식전 작업이라고 해서 밥 먹기 전에 1시간 정도를 일을 시켜요, 먼저. 그거 끝나고 나와서 밥 먹고 나서는 이제 그 보통 아침 조회하듯이 뭐 이제 오늘 할 일 얘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얘기를 끝나고 그리고 오전
일이 있어요. 오전 작업 끝나고 또 점심 먹고 뭐 화장실 가는 시간 잠깐 있고 그러고서 8시까지 이렇게 일단 밖으로 내돌리고서 일을 시키거든요. 아침 몇 시부터 8시까지 일을 해요? 아침 한 7시부터 시킬 거예요. 혹시 7시 전에 세수하고 이런 거 다 해서 7시에 딱 집합해가지고 그거 이제 시작이 돼요. 8시 딱 끝나고서 밥 먹고 나면은 이제 끝인가 하면은 다시 또 집합해서 앉혀놓고는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켜요. 학습을. 사상교육. 사상교육이에요. 그때 뭐 10대 원칙 해갖고 뭐 이것저것 별거 안 시키는 게 없이 다 시키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거 줄줄 외웠었는데 지금은 잃어버려가지고. 잃어버려 다 까먹어버려. 다, 네, 기억하지 마세요. 기억이 없는데. 그럼 밥은 좀 나아요? 저기 예, 그거보다 직결서보다? 먹는 거는 그렇게 심하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또 그게 있어요. 집에서 면회가 허용이 돼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님도 그러면 가끔 뵐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거기서? 그때는 이제 저희 엄마가 오지는 않았고 저희 이제 바로 밑에 동생이 이제 제 면회를 다녔었어요. 그래갖고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거기는 체제가 그래요.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감옥은 아니니까 이제 밤에 뭐 버쳐 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희를 지키는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뭐 한 2사람이라면 그 밑에 사람은 저희랑 똑같은 이제 단련 대원 중에서 뭐 반장시키고 뭐 감시하는 뭐 이제 그런 사람 예 그렇게 시켜요. 그래서 뭐 저희들끼리 이제 감시하고 거기서 내부 반란 일으켜서 서로 갖다 신고하고 이렇게 하게 만들었거든요. 감시를 예. 하게 감시 체제를 돼 근데 있네요. 조금 이제 눈만 걸리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도망칠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때 겨울이었는데 산에 이제 나무를 하러 데려가기도 해요. 그러면 산에서 어떻게 하면 도망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도망치려고 했다가 도망을 안 친 이유는 또 탈북을 하자. 어차피 이제 탈북을 해야만이 살 길이다 하는 게 확실해졌기 때문에 탈북을 해서 만약에 이제 안 잡힌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또 잡히는 경우 처벌을 안 받고 이제 잡혔으면 그 전에 처벌까지 이제 더 가중돼서 그게 된다고 처벌받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생각해서 내가 이거를 6개월을 버티고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 차에 이제 어떻게 이제 지도원한테 뭐 눈에 잘 들었는지 아니면 밖에서 힘을 썼는지 제가 그 보름 만에 그냥 현장에서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식당 쪽으로다가 이제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일하는 사람들도 밥을 해먹여야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 식당 하는 사람들 딸이 있거든요. 밥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만기 채우고 하나 나가는 계기가 됐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공석이 나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천국이더라고요. 아, 거기는. 그래도 좀 낫겠네요. 몇십 명 밥을 한 끼에 한 번씩 하나요? 한 40-50명 되는데 거기 이제 그거는 나라에서 쌀이 나와요. 뭐 한 사람 앞에 몇 그램 이런 식으로 배급제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보니까 참 나쁘죠. 아무튼 질이 너무 안 좋죠. 저기 다루는 사람은 쌀을 훔쳐 먹고 뭐 기름 다루는 사람 기름 훔쳐 먹듯이 제가 거기 들어가니까 이제 그게 모두 내 주관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뭐 쌀 나오는 데서 이제 뭐 이 사람들 정량이 한 끼에 뭐 100g씩 밥을 해줘라 하고 나오면 한 사람 앞에 한 10g, 20g씩만 떼내도 40-50명이면은 한 끼에 뭐 1-2kg 같은 거는 그러니까요. 쉽게 조절이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조절을 해갖고 뭐 부식물하고 바꾸든가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 지도원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잘 보이는 거죠. 뭐 그 사람들 밥도 저희가 했어요. 그럼 반찬 뭐 맛있는 거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생활이 편해지더라고요. 일은 안 나가고 그쵸, 밥만 하나요? 밥만 하죠. 근데 아. 밥만 하는데 뗄나무 다 갖다 여주죠. 물 다 길어다 주죠. 뭐 다 있는 상태에서 그것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밖에 나가기 사는 것보다도 먹을 건 심었고 뗄 건 심었고. 응? 그러면 나머지 5개월 하고 보름은 이제 예, 거기서 거기서 이제 하다 보니까 진짜 편해지는 거예요. 그럼 뭐 나중에는 뭐 조금 이제 내 생활비 같은 것도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더라고요. 아, 그럼 충분히 영양 보충이 다 되겠네요. 그쵸. 그래갖고 제가 그때 퇴소할 때 당시 제 몸무게가 60.5kg였어요. 들어갈 때는 몇 킬로였나요? 들어갈 때 한 47-8kg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한 10여 킬로를 찐 거죠. 이제 중간에 그 단련대 대장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대장. 한 번씩 이렇게 올라와서 쭉 뭐 점검하고 그러고 가는데 올라왔다가 올 때마다 저한테 막 개같나 새같나 욕을 하죠. 단련대에 와가지고 살찌워 나가는 게 돼지처럼 살찌워 나가는 나는 너밖에 없을 거라고 이러면서. 예,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퇴사하기 전 한 열흘 전 정도에 이제 최종으로다가 대장이 점검하러 올라왔다가 저를 이제 자른 거예요. 이렇게 비등비등 살쪄가지고 이러는 게 어디 있냐고. 먹고 살기 편하니까 너 가기 전에 마저 이제 개조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현장으로 내쫓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엔 거기도 다 있어요. 여기도 웬만큼 한 직종이어서 뭐 터 닦으면 내가 이제 그 윗선이 올라가잖아. 그렇죠. 내가 아무리 현장을 선후배. 나가도 저한테 이제 뭐라고 일 시키는 사람도 없고 제가 그만큼 거기서 이제 그 잘 했으니까 이제 진짜 편하게 하고 나왔거든요.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러고서 나왔는데 이제 집에 딱 도착했더니 엄마가 다시 또 이제 탈북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시집을 가가지고 지 가정 있고 애 있고 하면은 이제 자리 잡고 안착하고 살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엄마는요, 뭐 사회주의 뭐 이제 빨갱이 이런 물에 그냥 몸이 푹 잠겨져 있어갖고 죽물 먹어도 내 나라 내 땅에서 죽어라. 앞에 앉아 계시는데 막 그러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얘기를. 참 진짜로 한결같이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참 그러고 살았어요. 그럼 지금 바보 같은 짓 진짜 많이 하고 살았죠. 오늘 점심 앞에 계신다니까요. 네, 보이시죠? 당장 점심에 가마에다가 넣을 쌀이 없는데도 충성의 노래 모임 하면서 치마 저고리 입고 나가서 노래 부르고 그러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이해가 안 되셨겠네요. 예, 진짜 안 됐죠. 그래 도저히 나는 이렇게는 못 산다고. 본 게 이제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제 두 번 해서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보다 이제 나가면은 그래도 뭐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뭐가 많이 보이네. 근데 그때는 또 이제 죄의식도 많았어요. 나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는데 나 때문에 2번씩이나 탈북하고 나니까 저희 엄마 뭐 그나마 인민반장하고 그러던 거 다 뭐 해임한다고 다 떨어졌고 저희 아버지 이제 그 회령시에서 차 사업소라고 하면은 조금 그래도 돈 좀 주무르는 회사였거든요. 그때 당시 북한에는 이제 여기처럼 버스가 이런 게 많이 다니지가 않았어요. 근데 차 사업소에 버스가 여러 대 있었는데 그거로다가 장거리 운행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야매로다가 이제 차비 받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자체 내에서 이제 돈이 좀 돌아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희 아버지가 부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보다는 그래도 돈 좀 주무르고 뭐 조금 뭐 융통성이 있으면 본인도 뭐 좀 쓰고 그랬겠죠 아마. 근데 저희 아버지도 그게 다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2번째로 가니까 헤임초지. 딸 때문에 다 됐고. 아무튼 뭐 말이 아니더라고요. 집안이 뭐 많이 아니었겠네요. 제가 저기 감옥 성단련대 가야 될 거를 뭐 단련대로 하면서 돈 써서 그래. 제가 뭐 또 단련대 다니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 면회도 다니면서 없는 살림에 이제 그래 다니다 보니까 집이 이제 말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저희 엄마는 이제 그거 다 일이 아니다. 너 그냥 다시 가지만 말아라. 제발 눈 앞에서 보고 좀 살자.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 한 22살, 23살. 그러면 19살에 나와서 이제 예, 그동안 계속 그렇게 헤매고 다닌 거예요. 탈북했다 북송되고 단련대 갔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걸 2번을 겪으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몇 해가 한 3회가 3년이 지나고 간 그러니까 건가? 한년 동안 이제 예, 그냥 그러고 북한에 이제 생활을. 우연찮게 어떤 동네에 뭐 잘 아는 분인데 먹고 사는 게 괜찮은 집이니까 그냥 맨몸만 들어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뭐 솔직히 말하면 뭐 민며느리죠 뭐. 중매 결혼이었어요? 그냥? 중매인데 어머님 그냥 중매가. 저도 그때 당시는 일단은 내 입 하나라도 덜자 이런 심산에서 저희 생활이 진짜 너무 안 좋았어요. 막 살림이. 저까지 얹히면은 딸 삼형제 먹혀야 돼, 입혀야 돼, 뭐 모든 게 다 걸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탈북을 해서 나 하나라도 일단은 짐을 돌려고 했던 건데 그것도 안 되면은 일단은 어디든 가야지. 그래갖고 딱 맞으셨는데 뭐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았어요. 나이 차이도 그때 있었고 뭐 근데 그것도 안 따지고 그냥 맨몸으로만 들어와도 된다고 하니까 그냥 갔거든요. 네. 바로 갔어요. 뭐 참 북한에도 그런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옛날에 뭐 진짜 고려 시기 때 이제 그 막 15살 뭐 부모들끼리 이렇게 합의해갖고 보내듯이 그래갖고 가서 살았는데
그때 이제 시어머니가 환자였어요. 아파서 이제 그래서 저는 그냥 병치레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가사도우미였거든요. 제가 뭐 모든 주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뭐 대학생이라서 계속 나가 살고 집에 안 있고요. 제가 이제 시조카까지 키우면서 같이 이제 있었는데, 아이고. 집살이를 많이 예, 하셨네요. 그러면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병간호하고 뭐 하루 세끼 밥 해주고 뭐 빨래 해주고 집 청소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비 받아서 그냥 그렇게 쓰고 살다가 이제 친구가 먼저 탈북해 와가지고 그냥 오라고 해서 탈북하게 됐어요. 다른 친구가요? 네. 그 얘기는 저희가 입으로 돌아가서 그 얘기부터는 한번 듣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바로 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